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의혹. 아마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또 민주당 사람들이 또 뭐 임시 국회를 예. 또 열자 또 방탄이 되니까 뭐저 민생 투어할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거 할 시간은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수사 중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좀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성남 FC 건이거든요. 검찰에서 나와라라고 예. 할 때는 기소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 충분한 물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소환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 의혹. 일단 이재명 대표가 내일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인을 통해서 날짜를 정하고 할 것이다. 이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최대한 미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미루려고 최대한 한다. 미루고 회기가 끝나면은 예. 그다음에 이제 회기가 끝난 다음에 출두를 하고 예.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또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또 그 사이에 또 모르죠. 민주당 사람들이 또 뭐 임시 국회를 예. 또 열자. 왜냐면 또 방탄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예. 그렇게 검찰에 지금 안 나갈 건 아니고 시간을 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회기 끝날 때까지는 그냥 계속 갈 겁니다. 근데 회기가 끝나게 되면 사실 그게 사라지잖아요. 예. 방탄 막 사라지니까 그때 딱 출두를 한 다음에 그때 며칠 더 번 다음에 그다음에 또 임시국회를 또 열지를 몰라요. 예. 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방탄국회를 열지도 모르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방탄을 쓸 때까지는 쓰다가 그렇죠. 그게 거쳐질 수밖에 없는 시점에 그냥 나가는 거다. 그렇죠. 그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아니 뭐 저 민생 투어 할 시간이 있는데 왜 이거 할 시간은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 대장동 그 본류 사건 있잖아요. 예. 거기서는 아직 검찰이 꼭지를 못 땄다라는 게 좀 그런 의견이 좀 우세해요. 그래서 성남 FC를 먼저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일단은 이거는 어느 정도 수사가 됐다라는 거고, 네. 이 부분은 뭐냐면 대장동 본류 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정진상하고 김용 절대 입을 안 열잖아요. 예. 김만배도 절대 입을 열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회에서 들어가는 게 김만배의 수종 노릇을 했던 두 사람을 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네. 거기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꼭지를 못 딴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까지 진행해왔던 수사 중에서 어느 정도 실체가 좀 드러났다고 예. 생각하는 게 바로 성남 FC 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남 FC 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예. 일단 야당 대표잖아요. 예. 보통 그 정치인도 그 보통 거물 정치인, 그 야당 대표, 예. 거물 중에 거물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 함부로 못 부르거든요. 소환. 그러니까 검찰에서 나와라라고 예. 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그 물증이 이제 충분히 확보가 됐다. 그 다음에도 이 사람 나와가지고 어차피 얘기 안 할 거 뻔히 알거든요. 예.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고. 난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계속 뭐 묵비를 관계가 행사할 없습니다. 수도 있고. 예. 또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거를 감안한다 할지라도 기소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 충분한 물증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소환하는 거죠. 예. 허위사실 유포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예. 그다음에 성남 FC 예. 이거는 그 구속의 유죄가 유력하고 또 하나가 대장동 사건에서도 배임까지는 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돈을 뭘 밝혀야 되냐면 대장동 사건에서는 김만배 측으로부터 이재명한테 돈이 넘어간 그 돈줄 그걸 밝혀야 되고 나머지는 다 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원이고 그 말했다는 김만배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다. 아니 취지가 그게 아니었다라고 부정하면 법정에서 힘이 없어져요. 예. 그걸 물증이거든요. 그걸 잡아내는 게 핵심인데 아직 그걸 못 딴 것 같고 예. 지금 어느 정도 된 건 바로 이제 성남 FC 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섣불리 불렀는데 이게 무혐의가 나와버리면 검찰이 무슨 욕을 먹겠습니까? 아니 근데 수사 그따위라고 뭐 정치 건물 가서 함부로 불렀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받거든요. 앞으로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렀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 네가 나와서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입증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어. 유죄 판결 받아낼 수 있어. 자신감에 이제 표명이라는 거죠. 오늘 그 김종민 변호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데. 김종민 변호사입니다. 그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했던 행사됐던 적용됐던 제3자 뇌물죄 이거보다도 이게 범죄 구성 요건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유죄가 나왔잖아요 이미. 그게 유죄가 나왔다면 이건 유죄가 나오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국정농단 때보다도 더 심한 그렇죠. 것이다. 예. 아. 훨씬 더 명확해요. 예. 예. 그래서 제3자 뇌물이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해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한 부당한 이득. 아하. 그게 바로 제3자 뇌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이 내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권한을 갖다 행사해서 그 이익을 어떤 다른 사람한테 주는 행위. 예. 그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딱 맞잖아요, 지금. 교수님 그 이익은 돈을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그렇죠. 시장직에 앉아 있는 이재명 자체로서의 얻었던 어떤 그쵸. 이익이든지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인허가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아하. 시장한테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인허가 결과로 누가 이득을 받느냐? 일단 둘 나왔죠. 예. 하나가 뭐냐면 두산, 또 하나가 아. 네이버. 이들이 막대한 이득을 봤단 예. 말이죠. 이득이 건너가겠단 말이죠. 아하. 그리고 그 대가가 또 왔단 말이에요. 예. 이게 성남 FC에 대한 지원으로 왔고 성남 FC는 이게 독립된 법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3자인 거예요. 예. 또 하필이면 또 그 독립된 법인의 그 구단주가 누구예요? 또 이재명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거라고 이제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뭘 보면은 원래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가 예. 부채 납이 원래는 뭘 해주면은 15%를 내게 했는데 10%를 깎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5%를 덜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5%에 해당하는 금액이 56억이거든요. 이 56억 갖다 성남 FC에다 넣은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런 사실이 있음을 인지를 하고 인식을 했고 실제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두산그룹이 접근을 해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2010년부터 유동성 위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계속 이걸 부지를 어떻게 팔든지 아니면 뭐 변경해서 뭘 하든지 이런 그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변경을 해둘 경우에 성남시에 대한 특히 성남 FC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겠다라는 공문을 성남시에 이미 보낸 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야 뭐 엄청난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용도 변경 그걸로 통해 가지고 얼마를 벌었느냐. 두산이 그때 91년에 그 땅을 갖다 72억에 샀거든요. 물론 이제 91년이니까 지금부터 뭐 상당히 오래전 일입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한 30년 전이네요. 네. 한 10배라고 합시다. 그러면 한 지금으로 한 720억? 허니스터가 720억? 근데 이게 얼마가 됐냐면 2022년 기준으로 1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열 몇 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고 이런 이득을 안겨준 거예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 제3자 뇌물죄죠. 그러니까 상당 부분 이게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그 이득이 발생하면 그 이득들을 환수를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 권한이 누구 겁니까? 시민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특정 기업에 줬고 그걸로서 자기는 성남 FC 그다음에 그게 자기 공약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유능하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다른 데서 못하는데 자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건데 이 사람 저지르거든요. 그다음에 법망을 빠져나가서 왜냐면 자기가 또 율사니까 법망을 빠져나가서 이리저리 또 교묘하게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안 잡힌다. Catch me if you can 이렇게 한 거죠. 그래놓고서 그런 업적을 쌓은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재명 신화를 만드는 거고 그걸 토대로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가 되고 거기서 대선 후보까지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자산을 쌓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도 황당하지 않아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희망살림인가?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사단법이 희망살림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줘요 40억을. 재윤경. 재윤경.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시민단체에서 갑자기 성남 FC에다 광고를 줍니다. 네, 이거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전체 시민단체에서 구단에다 광고하는 데가 있어요? 상업 광고하는 데가 있냔 말이에요. 시민단체 중에서. 텔레비전인가요? 아니 시민단체가 시민들 돈으로 유지되는데 무슨 광고비가 어딨어 홍보비가 어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면 자기들이 써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아니 조그만 시민단체에서 홍보비를 39억을 써? 그것도 축구단에다가. 그게 말이 됩니까? 홍보 효과가 있냔 말이에요. 축구단에 후원해가지고 39억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회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쿠션을 쳤다. 쿠션을 친 건데 문제는 왜 쿠션을 쳤냐라는 거거든요. 직접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꼼수인 거죠. 직접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법을 위장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의 불법성에 대한 인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식이. 형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시민단체에서 무슨 홍보를 해 구단에다가. 아니 난 시민단체에서 어디든 광고하는 거 못 봤거든요. 광고비로 쓰는 거 시민들의 그 성금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다음에 심지어 39억 광고비로 39억 쓰는 기업들 봐요. 어느 정도 기업인가. 엄청 중소기업도 그 정도 못 쓰거든요. 완전 대기업 아니고선 39억짜리 광고 집행 못 합니다. 그것도
단일 구단? 아니 홍보를 하려면 얼마나 1,000만 원만 들어도 요란하게 떠들겠네. 그러니까요. 온라인 1억만 있어도 그냥 온라인으로 다 떠들고. 광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왜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우회 지원했다는 거고 우회 지원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것 자체가 직접 지원을 했을 경우에 불법성. 불법이다라는 인지가 돼. 예. 그걸 인지했다는 거야. 인식했다는 얘기죠.